안녕하세요, 소피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 대책으로 스테이홈의 생활 양식이 정착하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 영화가 일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자 혐한 비율 높은 중년 남성층에게도 큰 인기라는 야후재팬 기사입니다. 과거에도 한국 엔터테인먼트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하다. 일본에서 처음 본격적인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3-4년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가 계기였고, 이때는 윤사마의 애칭으로 알려진 배용준이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었다. 2차 붐은 지금부터 10년 전 소녀시대, 카라, 빅뱅, 2PM 등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이 차례로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지를 모았다. 그리고 3차 붐이라고 불리는 것이 2016, 17년경 세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 K-팝 아티스트들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였다. 지금도 양국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는 여전하지만 단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에 국경은 없다. 과거 세 차례의 한류 열풍과 달리 이번에는 혐한 비율이 높았던 남성 중장년층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지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 일본 드라마에서는 잘 언급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성차별 같은 사회 문제 등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가 많아 시청자도 감정이입하기 쉽고 엄청난 열량은 예전 일본 드라마와 비슷하다고 한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었고 다음은 댓글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본 드라마가 별로 재미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해. 시사에 민감하고 민감한 테마를 자주적으로 피하는 경향이 있고 배우로서는 미숙한 아이돌을 많이 사용하는 등 어딘지 모르게 냄새나는 연극이 되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여튼 한국의 반일 드라마도 꼭 방송해줬으면 해. 지금의 한국 드라마 팬들은 좋은 점밖에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일본의 옛날 드라마는 재밌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재미없다고 인정하는 거지. 재미없는 드라마를 누가 봐?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는 대여를 하거나 케이블 TV로 보지 않으면 자주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넷플릭스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어느 나라가 만들고 있다는 요소를 빼고 순수하게 봤더니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재밌었다. 이전에는 미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지만 한일은 문화가 비슷해서 보다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이 많다. 한국의 반일 정책에는 물론 반대입니다만 엔터테인먼트로서 전혀 재미없는 일본 작품을 보는 것보다 한국 작품에 시간을 쓰지. 영화도 마찬가지. 확실히 일본 드라마는 재미없어요. TV 자체가 시시껄렁한 프로그램들 뿐 한국 드라마만 봐요. 참고로 한국인은 정이 많다. 일본 사람이랑 기질이 다르다고. 편견을 갖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뀔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국이 생각한 바일 것이다. 사랑의 불시착을 보고 재미있다고 하는 건 전혀 문제 없겠지만 한국이나 북한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일본 드라마가 한국 지상파에 나오지 못했고 일본 가수의 노래가 한국 라디오에 나오는 일도 거의 없다. 그만큼 한국이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프로파간다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엔터테인먼트를 이미지 전략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인은 어디까지나 엔터테인먼트로서만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도 일본 드라마가 한국 지상파에 나오지 않는다고? 일본인들이 재미없다고 인정하는 일본 드라마를 그 수준 높은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한국 지상파에서 어떻게 방송하겠어? 시청률 0.01%가 된다면 그야말로 일본의 수치지. 재미없는 드라마에 하루 종일 같은 화제뿐인 와이드쇼, 어느 방송국이든 마찬가지. 밤에는 시시콜콜한 퀴즈 프로그램뿐. TV를 좋아해서 보는 것은 한국 드라마밖에 없어요. 옛날 꽤 혐한 감정이 강한 아버지가 대장금이라는 한국 드라마 방송을 열심히 보시던 기억이 났다. 주연 배우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걸로 인해서 혐한 감정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이것은 별개랍니다. 일본 드라마는 정말 재미없는 게 많아서 시간 낭비일 뿐이야. 반일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억지로 볼 필요는 없어. 근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진짜 재밌다. 일본 드라마도 예산 차이, 연기력 등이 있지만 질적 수준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잔인한 드라마는 그만두었으면 좋겠어. 이런 기사 보면 본질이 완전히 빠져있는 게 재밌어. 동영상 서비스 때문이지. 일본 드라마를 빼는 게 아니라 싼 한류 드라마 넣고 있는 것뿐. 그 증거로 지상파에서 하는 한류는 시청률이 떨어지는 시간대에만 하고 있잖아. 칩거 생활과 넷플릭스 전송 보급이 시대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 하나의 현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일본의 텔레비전국은 과거의 인기 드라마에 관해서 대부분을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에 실지 않았다.
니온 TV는 훌루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니온 TV 계열의 드라마는 볼 수 있지만 후지, TBS, 아사히, NHK는 독자적인 전달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드라마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기가 있고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의 자막과 함께 즉시 전송해 나가면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빈센조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국 TV 방송과 거의 동시에 일본어 자막으로 시청할 수 있었다는 점. 스포 없이 실시간을 맛볼 수 있었던 그러한 전략 수립이 일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영상 전달 서비스로 일본의 드라마를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일본의 드라마가 세계와 비교해서 현격히 재미없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지. 예를 들면 한자와 나오키라든지 닥터 X 시즌 6라든지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이라든지 구미의 드라마를 보면 그 정도가 그저 평균이었어. 일본에도 몇 년에 한 번은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국은 같은 레벨이 1년에 10개 이상 있는 것 같아 각본 수준이 전혀 다르다. 일본 드라마의 매너리즘 화가 문제, 그리고 현지 디지털의 경우 CM이 들어가 이것도 미움을 받는 요인. BS나 유료 프로그램은 CM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더 TV에서 멀어진 틈새로 들어온 게 한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업계가 바뀌지 않으면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중장년 남성층에게 대붐이라고 하는 것은 엄살이지만 제 주위의 60대 남성들 중에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았던 남성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 분명합니다. 스테이홈으로 시간이 있어 가끔 봤더니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 그만큼 한국 드라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일본 드라마는 일단 첫 번째 편은 보지만 그래도 계속 보고 싶은 드라마는 한두 편밖에 없어. 매일매일의 즐거움은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죠. 남편은 미생으로 한국 드라마에 빠졌어요. 나 자신은 한류 드라마는 즐겨보는 40대 아저씨지만 그다지 유행하지는 않을 거야. 주변에 또래 많은데 보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인 일로 한국 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 저는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지만 적어도 일본에는 좋아하는 사람은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안 볼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한국은 일본이 싫다는 감정론만으로 일본의 것과 관련된 것이 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부를 필두로 시민단체 등이 꽁꽁 묶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는 최악의 한일 관계하에서 개인의 자유가 있냐 없냐의 차이 아닐까요? 한국 아이돌의 동영상을 보면 코난, 포켓몬, 나루토, 유희왕 등의 애니메이션을 너무 잘해서 어릴 때부터 자주 봤을 것 같던데 일본 엔터테인먼트가 제한되어 있어 볼 수 없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모르는 것뿐이고 일본 엔타를 좋아하는 한국인은 많아. 드라마나 가수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인기도 있고 그 중에서도 시세이도나 무인명품도 인기입니다. 보이콧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일부 이상한 사람들 뿐.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데 항상 한국인이 친구하자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한류라는 카테고리가 생겨나는 것을 납득할 수 있어. 나는 2006년경 당시 40대 남성이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지. 완성도 높은 할리우드 영화와 맞먹거나 앞선다. 5년 정도 잠이 부족할 정도로 빠져들었어. 스테이홈에서 처음 한류 드라마를 접한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받을 것이다. 40대 남성 한 사람의 이야기를 중장년 남성층에서 붐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풍이라면서 실적 수치라든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중장년 남성층 한류 드라마 열풍? 내 주변에는 이걸 화제로 삼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성인 채널을 보고 있다는 걸 고백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야? 친한을 거쳐 혐한이 되는 경우는 많다. 반대로 그처럼 한국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싫어할 일도 없고 드라마만 보면 그만이다. 다만 더 이상 한국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알면 반드시 싫어질 수밖에 없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다. 여기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사람은 한국에 부정적일 뿐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은 사람 같은데 한국 드라마가 오인기가 있는지의 기사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면 몇 편을 봤는데 재미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은 미디어 연구가인 중년인데 나와 함께 10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일본 엔터메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경악했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일본의 최근 작품은 도저히 볼 수 없대. 하지만 한국 정부의 정책에는 반대하며 한국에는 절대 여행 가지 않겠다고 했어. 한국분이시군요.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재미있다고 쓰면 한국인인가요? 단순한 발상이네. 그럼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미국인입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